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지금 실업수당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는 사례 중에서요.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서류를 보냈는데도 오는 사례가 있어요. 아이디 미를 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요. 또 아니면은 서류로 보냈는데도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서류가 맞지 않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퀄리피케이션 나면서 어필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영주권 받으신 것 중에서 expiration date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보여요. 아이디미를 통해서 신분 증빙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면서 계속 바뀌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디스퀄리피케이션 레터가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DE10000M 폼에다가 운전면허증, 영주권 앞면, 뒷면 다 카피하고 주소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서류까지 완벽하게 보내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사진이 첨부된 그 아이디가 EDD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류를 다시 보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베네핏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60일 안에 어필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불이익 받으실 수도 있어요. 계속 다시 어필을 해도 시간이 훨씬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받은 모든 베네핏이 포함되기 때문에 오버페이먼트 노리스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픈 클레임 사무실에 연락을 하라는 건데 아이디 다큐멘트 보낸 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서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여러분들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지 또 주소가 확인이 되는지 소셜 넘버가 같은지 그리고 생년월일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EDD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설명드렸죠. 홈랜드 세큐리티 디파먼이죠. 국토안보부 그 데이터를 인용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업데이트가 뭔가 안 돼서 그럴 확률이 있죠. 그러면서 오버페이먼트 반납하라는 노리스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서류만 보내고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영주권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많이들. 옛날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요. 만기 날짜가 없이요. 영주권 번호하고 발행한 날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카드를 가지신 분들이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민국에서 약 75만 명에 해당하는 이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요. 그 만기 날짜가 난 영주권으로 교체를 하라는 그런 안내가 있었어요. 이민 정책 때문에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는데 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한 번도 해외로 나간 적이 없는 분들은 뭐 이거를 바꿀 일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안보부에 여러분들의 그 핑거프린트라든지 백그라운드 체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입력이 되지 않아서 신분이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민법이 2007년도에 상정이 됐는데요.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은 지금 예전에 영주권 갖고 계신 이 왼쪽의 타입을요. 오른쪽 만기 날짜가 있는 타입으로 바꾸라는 그런 권고들을 했었어요.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바꾸는 분들 사례처럼요. 국토안보부에서 예전에 만기가 없는 영주권을요. 만기 있는 영주권으로 바꾸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바꿨다고 무슨 벌금을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2007년에 국토안보부에서 모든 영주권은 만기 날짜가 있는 걸로 바꾸기를 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100% 강제성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거죠. 불편한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베네핏을 받는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권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렇게 만기가 없는 영주권들이 발급이 됐는데 아직도 이 영주권은 유효하다고 그래요. 반드시 새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새로운 버전으로 바꿨을 때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여권 가지고도요, 현재 영주권자임은 변함이 없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I9 폼 설명드린 거 있었죠? 그것처럼 전산으로 이제 신분 증빙을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조회를 할 때도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EDD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네핏을 받는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DD에 혹시 이런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신분상으로 당신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갔다 입국하실 때도요, 새로 바뀐 영주권은 전산으로 벌써 국토안보부에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입국을 하는데 이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매뉴얼리 사람을 보고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공지를 하는 거예요. 옛날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권장한다는 거예요. 강요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주권은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장 최근 얼굴하고 그나마 가까운데 지금 이 옛날 영주권 같은 경우는 보통 갖고 계신 분들이 30년, 40년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본인 얼굴 못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영주권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분들은요,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가령 소셜연금을 받는 분들은 그 연금 받는 증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레코드 같은 거 쭉 나오는 거. 왜냐면은 그 자체는 합법적인 신분인 경우에만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타 그런 서류들을 증빙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게 조금 난항이 있어요. 그래서 DE1000M을 사용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신분이라는 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첨부를 해서 어필을 해보시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념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가 좀 다뤄봤는데요. 최근에 이 내용들이 많이 발송이 되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